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정세윤입니다. 자, 전북 지역 축산인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이끌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김제, 완주 축산농협인데요. 올 초에 있었던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려 5선의 성공에 화제가 된 주인공이 바로 조합장님으로 계시는 곳이기도 하죠. 그 화제의 주인공 김창수 조합장을 모시고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슈토크 함께 진행해 주실 안병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지역 축산업의 발전 방향 김창수 조합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올해 초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네. 무려 5선이라는 또 대기록을 세우셨는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아마 우리 조합장님께서도 올해는 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 조합장을 4번 하고 한 번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조합원들, 축산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축분처리인데요.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고 조합장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조합원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축분처리인데 그 일을 안 해놓고 마친다는 게 마음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서 축분처리를 반드시 어떻게든지 해결해 놓고 조합 일을 마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출마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 우리 조합 이름을 보면 네. 상당히 길어요. 네, 맞습니다. 전주, 완주, 김제, 완주 축협이거든요. 이 세 개가 붙었다는 그만큼 지역이 통합되고 합병됐을 다 얘기고 합병 이면에는 경영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통합조합으로서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조합장 출마할 때 김제 축협 조합장이었고 다른 데는 전주, 완주 조합하고 합병이 됐어요. 합병될 때는 저희 조합이 85억, 전주, 완주 축협이 210억, 그래서 295억 적절한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절한 조합이 뭐냐면 합병하게 됐는데 합병할 때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이고 또 지사무소도 폐쇄하고 또 불용자산도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합병해가지고 조합을 출범하게 됐었습니다. 그 합병을 했을 때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고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4선의 시간 동안 좀 이루어왔던 성과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축분 처리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동안 정말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좀 이것만큼은 칭찬을 받았다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조합원들의 조합장을 되면서 조합원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합에서 그분들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장 이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으로 알고 조합원들이 어렵고 힘든 조합에 연관돼서 도움이 필요한 거 있다면 정말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세밀하게 다 못 챙길 걸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합원 전담제라는 제도를 둬서 직원 한 분이 조합원을 10분 정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매달 전화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봐 주고 또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해서 조합에서 해결해 드리고 이런 조합원 전담제는 조합원들로부터 그래도 좋은 그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합원 전담제 얘기해 주셨고요. 네. 조합장님 언뜻 말씀하시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분처리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사실은 축분처리는 우리 축협이나 축산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잘하면 돈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꼭 애물단지처럼 여겨지거든요. 조합에서 이 축분처리만큼은 좀 처리하겠다. 이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방향을 어떻게 좀 잡고 계실까 싶기도 한데요. 축분처리 우리 조합원들이 제일 그 민원이나 제일 민원보다도 수건 사업이 축분처리인데 그 전에는 이제 축분처리를
그 비료,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갈수록 유기질 비료에 토양이 너무 많이 뿌려져서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보조를 주었던 비율을 갈수록 줄여가요. 그래서 퇴비를 많이 살포를 못하도록. 그러면 그 차선책의 대안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축분을 연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발효기에다가 축분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 나온 부형물을 펠렛 그런 성형기에다가 해서 그것을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제철소 아니면 보일러 뭐 유리온실 보일러 이런 데다가 재료로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려지는 아니면 애물단지가 됐던 축분이 연료화가 된다면 아마 지역 경제에도 아니면 축산인들 문제도 다 해결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소득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열병합 발전소, 화력 발전소 쪽에서는 아마 꾸준하게 그 양이 많아서 안정적 공급하는 방안이 아마 내부적으로 좀 모색이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만한 양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전라북도하고 4개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저희 축협하고 또 화력 발전 그 열병합하는 그 발전소 사장님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그 생산되는 양이 일일 1,600톤쯤 된답니다. 4개 시군에서 나오는 양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면은 상당한 양의 그런 화력발전소 원료를 축분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꾸준한 예, 꾸준하게 받는 공급처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원활하게 그 발전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축분 처리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요. 방금 이제 고체 연료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퇴비를 만드는 부분만으로는 이 축분 처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기존에 우리가 황금두엄이라는 퇴비를 만들기도 하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축협에 완주 화산에 퇴비 공장이 있는데 황금두엄이라는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퇴비를 만드는 과정이 150일쯤 걸려요. 숙성시켜서 퇴비로 만드는데 그런데 이 축분 고체 연료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돼요. 고속 발효기에다가 그 넣어서 수분을 냄새를 증발시키고 거기에 나온 고형물을 펠렛 기계에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일주일 정도만. 그래서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분을 수거하는 양을 빠른 시간에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주김제 완주축협의 사업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교육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의 전반적인 규모나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조합에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사업, 그다음에 경제사업, 또 신용사업 3가지가 있어요. 교육사업은 지도사업인데 뭐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 또 건강 검진, 또 영농 자재 지원, 또 이게 방역 활동 이런 걸 지도 사업이라 하는데 한 1년에 한 30억 가까이 조합원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경제 사업은 전라북도 농축협 가운데 제일 많은데 한 2,300억 정도 연 그렇게 사업을 거양하고 있고요. 신용 사업은 지금 보니까 올해 1조 1,600억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상호금융이 한 6천억 정도 그래서 그 달성 탑도 받고 올해 그랬습니다. 조합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 올 초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미국의 유명 은행들도 부도 위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조합은 그런 경영 위기는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체 관리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조합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교육도 받고 또 그런 문서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연체 관리 부실이 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면서 신용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인데 네. 조합원들 특히 농민들이 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조합 경영 안정을 위해서 너무 대출을 타이트하게 하고 억제면 아이 우리 농민들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필요한 자금 잘 좀 대출 좀 해달라라고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할 때 금리를 일반 고객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려 보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사업 분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고품질의 축산물을 좀 생산을 하고 또 이걸 잘 판매해야 축협이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또 판로 확대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귀한 분을 한번 모시게 됐는데 농촌진흥회 청장님을 하셨던 나승용 청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축산과학원 원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우리 조합의 사회이사로 모시게 됐어요. 근데 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크냐면 그분 주위에 축산에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인력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협조를 받아서 조합원들의 뭐냐면 그 육종 그 한우 개량 사업, 또 사양 방법 지도, 또 사료 품질 개선 이런 거 관련된 그 주위에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협조를 받아서 좋은 고급육을 많이 생산해 보려고 지금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급육이 많이 생산이 되면 가격도 농가들이 똑같은 수고와 고생을 또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소득이 더 창출이 잘 되니까요. 좀 거기에 매진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지역 상품권을 이런 농축협 그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도 이 시설도 아마 적용을 받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참 조합을 본다면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을 이용하고 그것들이 활성화되는 게 지역을 활성화되는 건데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건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맞아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네. 매출액 30억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대요. 네. 그래서 저희 조합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식당이나 또 마트나 이런 데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좀 빨리 해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또 저희 식당을 작년 11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정육형 셀프형 식당이라고 해서 저희 조합이 이게 오픈하게 된 것은 조합원들의 축산물을 좀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많이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게 드시게 하고 또 생산자들 조합원들 거 많이 축산물을 팔아 드리려고 그 식당을 오픈했어요. 근데 시민들이 좋게 생각해 주고 그래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지금 성황리에 잘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모두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편익이나 또 이런 복지를 위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일 텐데 예. 이 조합원들과의 소통 방법이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차별화된 우리 전주, 김제, 완주 축협만의 내용들도 더 있으실까요? 예. 저희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에게 여러모로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자재도 원가로 공급하고 약품도 그러고 또 그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도 최선을 다해서 팔아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조합원들이 축산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조합장이 직접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직원들이 전단지 직원들이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가는 우리 조합이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요즘 축산 쪽에서 특히 한우 농가들에서 이슈가 되는 게 아마 한우 적정 사육 도수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 340만 두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적정은 한 300만 두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불안정의 문제, 그다음에 국제시장 불안정으로 해서 사료값 인상의 문제에서 이중고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밑바닥 움직임에서는 또 이게 서서히 사육도수를 줄여야 하는데 중소규모 농가들이 빨리 도태되면 우리는 살아남는다 해서 안 줄이겠다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현장에 가보면 조합에서는 좀 이런 궤도나 이런 것들 적정 사육도수 유지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싶은데요. 지금 저희 조합에 위탁소가 있고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막사는 있는데 소들 키울 여력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합 소를 갖다 놓고 사료도 대주고 키우는 소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세어만 했어요. 근데 암소 두수를 줄여야지 전체 소 사육 두수가 줄어들거든요. 가임 암소를 줄여야지. 그래서 비육시키는 것을 암소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수를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각 지역 농축협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기자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주 김제완주축협이 굉장히 또 많은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도시를 끼고 있는 뭐 어떤 수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을 끼고 있는 농축협이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되게 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확보한다든지 판매망을 확충해 준다든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완전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축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합원 몇백 명부터 뭐 1,000명, 2,000명 수준에서 아주 소규모 농축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중앙에서 좀 가교 역할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그 농협과 농축기업과 그다음에 소비자와 조합원 이 전체 시장이 같이 연결해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조합이 도시형 조합이에요. 농촌도 같이 있지만 그런데 어려운 농협하고 같이 상생하는 일들을 해서 저희 조합이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는데 저희 조합에서 만든 퇴비를 김제 원예 조합에서 조합의 지도 사업비를 퇴비 가격이 가령 3,000원이다 그러면 퇴비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사업비를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조합의 퇴비를 생산하는 것들을 잘 팔아주고 또 그 조합에 우리 조합에서 발전기금을 그 조합에다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걸로 상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한 번 더 이제 조합원분들과 힘차게 달려가야 될 텐데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사업이나 목표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요. 끝으로 또 이 시간 또 조합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합장 출마했을 때 다짐이 조합원들의 축분을 어떻게든지 임기 안에 내가 해결되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합장을 출마하게 됐고 또 그 일에 전력 투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분 연료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있는 시설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있는 거를 우선 유지를 하다가 예산을 더 크게 확보해 가지고 우분 처리를 뭐냐면 더 조합원들 거 축분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지어서 축분을 원활하게 처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또 그런 일에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더 기대가 되는 한 해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으로 전달되고 또 이게 다시 조합원의 소득이나 복지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